테슬라 2025년 실적 발표에 전 세계가 충격받은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조입니다. 오늘 진짜 엄청난 소식 들고 왔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뉴스거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냐? 이 테슬라에서 폭탄급 발표를 했어요. 2025년 4분기, 그리고 2025년 전체 연도 차량 생산량하고 인도량 보고서를 공개한 거죠. 이 기사는 사이먼 알바레스라는 기자가 작성했는데, 나스닥에 상장된 TSLA 종목 코드를 가진 테슬라의 최신 실적이에요. 일단 숫자부터 빠르게 볼까요? 2025년 4분기에 테슬라가 인도한 차량 대수가 총 41만 8,227대예요.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모델 3하고 모델 Y를 합쳐서 40만 6,585대를 인도했고요. 나머지 모델들, 그러니까 모델 S, 모델 X, 그리고 사이버 트럭을 다 합쳐서 11,642대를 인도했어요. 근데 생산량은 또 달라요. 4분기 생산량을 보면 모델 3하고 Y를 합쳐서 42만 2,652대를 만들어냈고, 다른 모델들은 11,706대 생산해서 총 43만 4,358대를 찍어낸 거예요. 생산은 43만 4,358대 했는데 인도는 41만 8,227대 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약 16,000대 정도가 재고로 남았거나 아직 배송 중이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테슬라는 차만 파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러니까 배터리 스토리지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번 4분기에 14전 2기가와트시를 배치했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테슬라 분기 역사상 최고 기록이에요. 신기록을 세운 거죠. 자, 그럼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얼마나 할 거라고 예상했을까요? 테슬라가 직접 모은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추정치를 보면요. 4분기 차량 인도는 42만 2,850대를 예상했어요. 실제로는 41만 8,227대를 인도했으니까 예상보다 살짝 적게 나온 거죠. 약 4,600대 정도 적어요. 배터리 저장 시스템은 13.4기가와트시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14.2기가와트시를 달성해서 오히려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이제 2025년 전체를 한번 볼까요? 1년 동안 테슬라가 생산한 차량은 총 165만 4,667대예요. 165만 4,667대. 엄청난 숫자죠? 이 중에서 모델 Y하고 모델 3가 160만 767대고요. 나머지 모델들이 5만 3,900대예요. 인도량을 보면 2025년 한 해 동안 총 163만 6,129대를 고객들한테 넘겨줬어요. 모델 Y하고 3가 158만 5,279대였고 다른 모델들은 5만 850대였죠. 생산은 165만 대 넘게 했는데 인도는 163만 대 정도 했으니까 약 18,000대 정도가 재고로 쌓였거나 아직 운송 중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에너지 부문을 보면 2025년 한 해 동안 총 46.7기가와트시를 배치했어요. 테슬라의 파워월, 파워팩, 메가팩 같은 배터리 저장 시스템들을 말하는 건데 이게 요즘 재생에너지 붐이 불면서 진짜 핫한 사업 분야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은 2025년 전체 인도량을 얼마나 예상했을까요? 164만 752대를 전망했어요. 실제로는 163만 6,129대니까 약 4,600대 정도 적게 나온 거죠. 에너지 배치는 45.9기가와트시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46.7기가와트시를 달성해서 예상치를 웃돌았어요. 여기서 테슬라의 전통이 하나 있는데요. 매번 실적 발표할 때마다 회사가 감사 인사를 남겨요. 이번에도 고객들, 직원들, 공급업체들, 주주들, 그리고 서포터들한테 4분기 결과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대요. 엄청 정중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테슬라는 2026년 1월 28일 수요일장 마감 후에 2025년 4분기 재무실적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그냥 차량 판매 대수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매출, 순위, 영업이익률, 마진 같은 재무 지표들을 다 공개하는 거죠.
그리고 같은 날 중부 시간 기준으로 오후 4시 30분에 어닝콜, 그러니까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 열릴 거예요. 여기서 일론 머스크 CEO하고 재무 담당자들이 나와서 실적에 대해 설명하고 애널리스트들 질문도 받고 앞으로의 계획도 얘기할 거거든요. 이게 보통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자, 이 숫자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 테슬라가 애널리스트 예상보다 살짝 낮은 인도량을 기록했다는 건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월스트리트는 예상치를 얼마나 맞추느냐에 엄청 민감하거든요. 4,600대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수십억 달러 시가총액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 정도 있어요. 테슬라가 1년에 163만 대 넘게 차를 판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10년 전만 해도 테슬라가 연간 5만 대 팔기도 힘들어 했거든요. 지금은 그 30배 넘게 팔고 있는 거예요. 전기차 시장에서 여전히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증거죠. 특히 에너지 저장 사업 부문은 예상을 뛰어넘었잖아요. 4분기에 14.2기가와트시로 분기 최고 기록을 세웠고 연간으로도 46.7기가와트시로 예상치 45.9기가와트시를 넘어섰어요. 테슬라가 단순히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종합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모델 3하고 Y가 전체 판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포인트예요. 4분기 기준으로 40만 6,585대 중에 모델 3 Y가 차지하는 비중이 97% 이상이거든요. 모델 S, X 사이버 트럭 같은 프리미엄 모델들은 11,642대로 전체의 3% 정도밖에 안 돼요. 연간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총 163만 6,129대 중에서 모델 3 Y가 158만 5,279대니까 96.9%를 차지해요. 나머지 모델들은 5만 850대로 3.1% 수준이에요. 테슬라의 대중화 전략, 그러니까 저렴하고 실용적인 차로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얘기죠. 사이버 트럭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차가 2023년 말에 처음 출시되었거든요. 아직 정확한 판매 대수를 테슬라가 따로 공개하진 않지만 기타 모델에 포함되어 있어요. 모델 S하고 X는 이미 오래된 모델이라 판매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최근에 기타 모델 판매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건 대부분 사이버 트럭 덕분일 거예요. 생산량하고 인도량의 차이도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4분기의 생산은 43만 4,358대 했는데 인도는 41만 8,227대 했으니까 약 16,131대 차이가 나요. 연간으로는 생산이 165만 4,667대, 인도가 163만 6,129대니까 18,538대 차이가 나죠. 이게 재고로 쌓였을 수도 있고 배송 중일 수도 있고 아니면 테스트 차량이나 전시 차량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테슬라의 글로벌 생산 체계도 점점 강력해지고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 텍사스 오스틴 공장, 중국 상하이 공장, 독일 베를린 공장까지 전 세계 4곳에서 차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곳에 공장을 두면 물류 비용도 줄이고 지역별 수요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경쟁사들과 비교해 볼까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 예를 들어 GM, 포드, 폭스바겐, 현대차 같은 곳들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테슬라의 판매량을 따라잡기는 아직 멀었어요. 중국의 BYD 같은 회사들이 빠르게 성장하게 고 있긴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테슬라의 브랜드 파워하고 기술력은 여전히 독보적이에요. 주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테슬라 주식은 나스닥에 TSLA라는 티커로 상장되어 있는데 실적 발표 때마다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요. 예상치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하루에 10%, 20%씩 오르내리기도 하거든요. 이번에는 예상치보다 살짝 낮은 인도량을 기록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테슬라가 연간 160만 대 넘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건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탄탄하다는 뜻이거든요. 게다가 에너지 저장 사업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1월 28일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뭘 얘기할지도 관심사예요. 보통 어닝콜에서는 새로운 차량 모델 계획, 생산 확대 계획, 자율주행 기술 업데이트, 에너지
에너지 사업 전망 같은 걸 발표하거든요. 특히 테슬라가 개발 중인 저렴한 모델, 이른바 모델 2에 대한 정보가 나올지, 차세대 로드스터나 세미트럭 생산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자율주행 기술도 빼놓을 수 없죠. 테슬라의 FSD,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 베타 프로그램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언제쯤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질지, 로보택시 사업은 언제 시작될지 같은 질문들이 항상 나와요. 이게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거든요. 에너지 사업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테슬라가 만드는 파워월은 가정용 배터리 저장 시스템이고, 파워팩하고 메가팩은 상업용이나 유틸리티급 대형 배터리예요.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처럼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배터리 저장 시스템이 필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엄청나게 늘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배터리 저장 시스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테슬라는 이 시장에서도 선두주자예요. 4분기에 14.2기가와트시라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는 건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올랐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테슬라의 공급망 전략도 흥미로워요.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원자재를 직접 확보하려고 광산에 투자하고, 배터리 셀을 자체 생산하는 4680 배터리 공장도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추구하면 비용을 줄이고 공급망 리스크도 낮출 수 있죠. 충전 인프라도 테슬라의 강점이에요.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고, 최근에는 다른 브랜드 전기차들도 테슬라 충전소를 쓸 수 있게 개방하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친절한 제스처가 아니라 충전 사업 자체로도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지역별로 보면 중국 시장이 테슬라한테 엄청 중요해요. 상하이 공장이 테슬라의 최대 생산 거점이고, 중국 내 판매량도 상당하거든요. 근데 중국에는 BYD 같은 강력한 로컬 경쟁사들이 있어서 경쟁이 치열해요. 가격 할인 경쟁도 벌어지고 있고요. 유럽 시장도 중요한데, 독일 베를린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들을 유럽 전역에 공급하고 있어요. 유럽은 환경 규제가 엄격해서 전기차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은 테슬라의 본거지인데,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이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테슬라의 마진율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이에요. 차 한 대 팔 때 남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가 회사의 수익성을 결정하거든요. 최근에는 가격 인하 경쟁 때문에 마진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1월 28일 재무 실적 발표에서 실제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해요. 생산 효율성도 계속 개선되고 있어요. 테슬라는 기가프레스라는 대형 주조 기계를 써서 차체 부품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생산 속도를 높이고 있거든요. 이런 혁신적인 제조 기술이 테슬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주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테슬라의 독특한 장점이에요. 차를 사고 나서도 계속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성능이 개선되거든요. 이건 스마트폰처럼 차를 관리하는 거예요. 전통 자동차 회사들은 따라하기 힘든 부분이죠. 보험 사업까지 진출하고 있어요. 테슬라 인슈어런스라고 해서 테슬라 차량 소유자들한테 보험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거예요. 자율주행 데이터를 활용해서 운전자별로 맞춤형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직원들과 공급업체 주주들한테 감사하다는 메시지도 빼놓을 수 없어요. 테슬라는 매번 실적 보고서에서 이런 감사 인사를 빠뜨리지 않는데, 회사가 혼자 성공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노력 덕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종종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지만,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앞으로 몇 주 동안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정말 흥미진진할 거예요. 1월 28일 재무 실적 발표까지는 시장이 오늘 발표된 인도량 숫자를 소화하면서 등락을 거듭할 거고, 실제 재무 지표들이 공개되면 또 한 번 큰 변동이 있을 거예요.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던지는 비전과 계획들이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고요. 결론적으로 테슬라는 2025년에도 여전히 전기차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어요. 비록 애널리스트 예상치를 살짝 밑돌긴 했지만 163만
3만 대가 넘는 차량을 인도했다는 건 대단한 성과예요. 에너지 저장 사업은 오히려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보여줬고요. 앞으로 1월 28일 상세한 재무 실적하고 어닝콜을 통해서 테슬라의 진짜 모습이 더 명확하게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테슬라 실적 발표 완전 꼼꼼하게 정리해봤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태조가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가득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